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규칙과 대응,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블로그에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먼저 한번 풀어보고 같이 풀이 보도록 해요. 1번 다음표를 보고 별표 하트의 대응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자, 이때까지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 이렇게 썼죠. 별표하고 하트하고 관계를 살펴보고 커지면 곱하기나 더하기를 생각해보고 작아지면은 빼기나 나누기를 생각했었죠. 근데 이것은 한번 해보시면은 1에서 144 커졌으니까 더하기 143이나 곱하기 144가 될 텐데 두 번째 거도 보면은 더하기 143 하면 안 되고요. 곱하기 144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한번 보시면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하트 곱하기 3 아니면 하트 더하기 3 이건 예를 든 거예요. 하트 나누기 3 아니면 하트 빼기 3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었는데 또 대응관계에는 이런 대응관계도 있어요. 별표랑 하트를 곱해서 어떤 일정한 수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별표에다가 몇 배를 하고 예를 들면 2를 하고 또 곱한 것만 아는 게 아니고 또 더하기도 같이 있어서 답이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오른쪽에 있는 이런 유형들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이렇게요. 지금 다시 표로 가시면은요. 지금 이거는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죠. 밑에는 보시면요.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래서 한쪽은 커지고 한쪽은 작아질 때는요. 어떤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두 개를 곱해서 일정한 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1하고 144 곱하면 144죠. 2하고 72 곱해도 144고요. 3하고 48 곱해도 144예요. 6하고 24 곱해도 144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응 관계는요. 보라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별표랑 하트를 곱해서 일정한 수 14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빈칸 넣을 수 있겠죠. 4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144일까요? 4로 나눠보면 되죠. 그래서 36이 될 거고요. 12 같은 경우는 12에다가 뭘 곱하면 144가 되나요? 12겠죠. 그래서 요런 유형의 이제 대응 관계도 있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1에서 7 커졌으니까 더하기 6 아니면 곱하기 7이겠네. 그럼 두 번째 거 대보니까 더하기 6도 안 돼요. 곱하기 7도 안 돼. 둘 다 안 되네. 그럼 이건 또 다른 모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는요. 이렇게 두 개 다 안 될 때는요. 가로로 한번 봅니다. 자, 얼마씩 커졌나요? 1, 1, 1, 1, 1씩 커졌죠. 여기는요. 4, 4, 4, 4, 4씩 커졌어요. 그럼 여기도 4씩 커지겠죠. 그럼 이거는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50일 때는 뭘까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이것이 별표가 1씩 커질 때 하트는 4씩 커지기 때문에 별표 곱하기 먼저 4를 해주면 이렇게 4씩 커지기 때문에 알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거를 한번 보시면요. 1을 넣어서 곱하기 4 하면 4죠. 4에다가 뭐 더하면 7 돼요. 3이죠. 그럼 우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도 한번 넣어 볼게요. 별표가 2일 때는 2, 4, 8. 8에다가 3 넣으면 11 되죠. 자, 3 한번 넣어 볼까요? 3, 4, 12. 12에다가 3 더하니까 15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대응관계를 찾은 거예요. 하트는요. 별표 곱하기 4 더하기 3이다.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위에 거는 1씩 커지고 밑에 거는 4씩 커질 때는 4배라고 생각하시고 곱하기 4를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요 앞에 거, 제일 앞에 것을 보시고요. 제일 앞에 것을 요 앞에 것을 보시고 얼마를 더하면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3을 더하니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거도 해보시면 돼요.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3번 다음 표를 보고 별표와 하트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별표가 10일 때 하트의 값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1에서 2를 보니까 더하기 1 하거나 곱하기 2 하면 되죠. 두 번째 거 볼게요.
더하기 1 하니까 안 됩니다. 맞죠? 그러면 곱하기 해도 둘 다 안 돼요. 그럼 이건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죠.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1, 1, 1, 1, 1씩 커졌고요. 이것은요. 4, 6, 8, 10, 12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또 6, 6이면 2, 4, 6, 2, 2, 2 이렇게 두 단계가 됐어요. 맞죠? 아까는 똑같이 됐었는데 지금 두 단계가 됐어요. 자, 이럴 때는요. 여러분 어떤 식이 가장 가능성이 높냐면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숫자가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3 곱하기 3 아니면 3 곱하기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곱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요. 1 곱하기 2 하면 2 나오죠. 6은요. 2 곱하기 3 하면 나오죠. 12는요. 3 곱하기 4. 20은요. 4 곱하기 5. 30은요. 5 곱하기 6. 42는요. 6 곱하기 7. 자, 여기서 여러분 공통점 찾았나요? 네. 여기 앞에 있는 1이랑 여기는 2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고 여기는 5고 여기는 6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식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위쪽에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위쪽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별표에다가 하트는요. 별표에다가 곱하는데 별표에다가 하나 더한 수를 곱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여기 한번 해보시면 1 넣으면 1 곱하기 2니까 2 되고요. 2 넣으면요. 2 곱하기 3 되니까 6 되고요. 맞죠? 그래서 지금 대응관계식은요. 하트는 별표 곱하기 별표 더하기 1이 됐어요. 자, 그럼 별표가 10일 때 10을 넣으면 10 곱하기 11이 되니까 답은 110이 되겠네요. 그래서 식은 위에처럼 쓰고요. 답은 110이 되겠습니다. 4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아래로 봤을 때 자, 1에서 4가 됐으니까 더하기 3이나 곱하기 4겠죠. 자, 더하기 3 되나요? 안 됩니다. 곱하기 4 했더니 8이니까 안 되죠. 이거 둘 다 안 돼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봐라? 옆으로 봐라. 1, 1, 1, 1, 1이고요. 이것은요. 5, 7, 9, 11, 13, 또 이거는 2, 2, 2, 2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두 번 될 때는 선생님이 어떤 수 곱하기 어떤 수 이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4를 한번 살펴볼게요. 4는 2 곱하기 2고요. 9는요. 3 곱하기 3이에요. 16은요. 4 곱하기 4고요. 25는 5 곱하기 5. 36은 6 곱하기 6. 49는 7 곱하기 7이죠. 자, 그러면은 위에 거 관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1일 때 2가 됐어요. 2 곱하기 2가 됐어. 2일 때 3 곱하기 3이 됐어. 3일 때 4 곱하기 4가 됐어요. 자, 그럼 이건 식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여러분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식 한번 적어보면 하트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자, 그럼 1일 때 2 곱하기 2잖아요. 그러니까 1일 때 별표에다가 1을 더한 거. 이게 2죠. 곱하기 별표에다가 1을 더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요식이 되겠죠. 그럼 5도 한번 넣어볼까요? 5하고 이게 36 나오는지. 여기 5를 넣으면 5를 넣으면 6 곱하기 6이 되니까 여기 36 나오죠. 그래서 대응식은 이렇게 되고요. 10일 때는 그럼 10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10 넣으면은 11 곱하기 11이 되니까 하트는 121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표를 보고 별표와 하트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별표가 50일 때 하트 값을 구하세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값이 커졌죠. 커졌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거나 더하기 3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볼까요? 곱하기 4 했더니 8 돼야 되니까 안 되고요. 더하기 3 했더니 5 돼야 되는데 7 됐으니까 안 되죠. 이렇게 둘 다 안 될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라고 했죠. 자,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커졌고요. 1 커졌고 1 커졌고 1 커졌고 1 커졌어요. 다 1씩 커질 때 밑에는 다 얼마씩 커졌나요? 3씩 커졌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었나요?
별표에다가 우선 30 커졌으니까 곱하기 3을 하시고요. 자, 제일 앞에 있는 이 칸 있죠? 요 제일 앞에 있는 이 칸을 다 보시고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별표 곱하기 3에다가 어떻게 더하기 얼마를 하면 4가 돼요? 더하기 1을 하면은 4가 되죠.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것도 넣어 볼게요. 2를 넣으면 2, 3은 6, 6에다가 1 더하면 7 나오죠. 3 넣으면 3, 3은 9에다가 1 더하면 10 나오죠. 4도 4, 3, 12에다가 1 더하면 13 나오죠. 그러면 이 식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대응관계는요. 하트는 별표 곱하기 3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별표가 50일 때 50을 한번 넣어볼게요. 50일 때는 50 곱하기 3 더하기 1이 되니까 151이 되겠네요. 하트는 151이 되겠습니다. 6번 해볼게요. 소금빵 1개를 만드는데 달걀이 3개 필요하다. 한번 적어볼까요? 빵을 1개 만드는데 달걀이 3개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빵이 2개가 되면 달걀은 6개, 빵이 3개가 되면 달걀은 9개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빵에서 달걀이 될 때는 곱하기 3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100개가 된다면은 우선 이것을 식으로 적어보면 빵 곱하기 3은 달걀이 되겠죠. 그럼 지금 달걀이 100개가 있대요. 그러면 빵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이 말이죠. 그러면 100 나누기 3하니까 3, 3은 9, 3, 3은 9 해서 1이 되겠죠. 그럼 빵은 33개까지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다. 7번 자동차의 휘발유가 300ml 들어있어요. 자동차가 1km를 달리는데 70ml씩 사용한다면 자동차가 달린 거리, 남아있는 휘발유의 양 사이의 대응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고 20km를 달린 후에 남아있는 휘발유 양을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달린 거리 별표죠. 그러면 달릴 때 이제 사용할 거잖아요. 맞죠? 사용한 양은 지금 여기는 기호가 없잖아요. 이건 남은 거고 사용한 양은 네모라고 할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남은 휘발유 양은 하트라고 할게요. 한번 적어볼게요. 1km를 달리면 사용은 얼마예요? 70 곱하기 1만큼 하죠. 2km는요. 70 곱하기 2. 3km는요. 70 곱하기 3. 4km는요. 70 곱하기 4 되겠죠. 그러면 달린 거리가 별표니까 70 곱하기 별표만큼 쓰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남은 휘발유량은 어떻게 구하나요? 지금 3만에서 만약에 1km를 달리면 70 곱하기 1만큼 빼겠죠. 그러면 3km 달리면요. 3만에서 70 곱하기 3을 빼겠죠. 그럼 별표만큼 달리면요. 3만에서 70 곱하기 별표만큼 빼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대응식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밑에 다시 적어볼게요. 하트는 3만 빼기 70 곱하기 별표가 될 거예요. 맞죠? 다시 한번 위에 표를 보시면 1일 때 곱하기 1 했고 2일 때 곱하기 2 했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km를 달린다 했죠. 달린 거리가 지금 별표니까요. 별표에다가 20을 넣으면요. 70 곱하기 20 하면 얼마죠? 1400이겠네요. 그럼 3만에서 1400 빼볼게요. 왼쪽에서 3만에서 1400을 빼면 00682. 그래서 답은 28,600ml가 되겠습니다. 8번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옆으로 이어붙이고 있어요. 정사각형 50개를 이어붙이면 만들어지는 도형의 둘레는 얼마일까요?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한 개일 때, 도형이 한 개일 때, 이렇게 2개 붙였을 때, 3개 붙였을 때, 4개 붙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형의 개수는 이제 표로 만들어 볼 테니까 1, 2, 3, 4가 되겠죠. 이렇게 계속 될 거고요. 그러면 둘레는요. 둘레 변의 수를 한번 세어볼게요. 변이 지금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변의 개수에다가 센티미터 곱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변이 하나, 둘, 셋, 4개고요.
여기는 둘레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네요. 6개고요. 세 개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고요. 4개를 붙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네요. 자, 그러면은 대응관계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커지니까 곱하기 4나 더하기 3이겠죠. 곱하기 4나 더하기 3 하면 둘 다 안 됩니다. 그쵸? 그러면 1, 1씩 커질 때 이거는 2, 2씩 커지니까 어떻게 계산이라고 했죠? 도형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얼마를 해야 하고요? 자, 요걸 한번 만들어 보라고 했죠. 제일 앞에 있는 거를 만들어 보면 돼요. 자, 1 넣었을 때 4가 나와야 돼요. 여기 1을 넣었을 때 답이 4가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럼 1 곱하기 2는 2고요. 더하기 2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이쪽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도형의 개수에다가 붙이는 도형의 개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2를 하면 둘레 변의 수가 나옵니다. 변의 수가. 한번 해볼까요? 2 넣으면 2는 4에다가 6 나오고요. 3 넣었더니 3, 2, 6 이게다가 2 더하니까 8 나오고 맞네요. 자, 그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50개를 붙였대. 그러면은 도형 개수가 50이 되죠. 50 곱하기 2 하면 100이고 100에다가 2 더하면 102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이 지금 우리가 세 알려야 되는 게 102개. 102개인 거예요. 근데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어요? 3이라고 했죠. 그러면 102에다가 곱하기 3을 하면 둘레가 나오겠죠. 답은 얼마가 되느냐면 곱하면은 306cm가 되겠네요. 9번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규칙적으로 놓았을 때 15번째 모양에 있는 정사각형이 몇 개 필요할까요? 자, 요런 도형 문제를 봤을 때는요. 여기가 한 개죠. 앞에는 요 도형이었는데 2개가 더해진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앞에 도형이 여기인데 하나, 둘, 3개가 더해진 거죠. 지금 앞에 도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다음에는 하나, 둘, 셋, 4개가 더해진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을 쓰면 이건 1이고요. 이건 1 더하기 2가 되겠죠. 이거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겠죠. 여기는요. 앞에 게 이거니까 앞에 거에다가 4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은 15번째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15까지 더한다는 말입니다. 맞나요? 15까지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1부터 15까지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1하고 15 더하면 16, 2하고 14 더해도 16, 3하고 13 더해도 16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5 나누기 하면 7번 16 곱하기 7까지 돼요. 맞죠? 7까지 계산하면은요. 6, 7, 42, 112에다가 가운데 무슨 숫자가 있을까요? 가운데가 8이 있거든요. 그러면 8을 더해주시면은 120. 답은 120이 되겠습니다.